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유튜브 댓글 중에 이 댓글을 보다가 이 부분은 좀 제가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약간 라디오 모드 제가 한때 이제 했었던 그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실 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아주 여유 있으신 분들 또는 여유 있으실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에 조금 약간 앞서서 살고 있다는 느낌 정도로 들어주셔도 되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취업 한파이고 채용 축소 분위기라서 취준생 입장에서 정말 멘붕이네요. 맞죠? 예.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그 좀 뭔가 살얼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계에 좀 있어가지고 더 많이 그거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요 대목 때문에 요, 요 내용이 다음 영상으로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에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답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약간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냥 저의 마음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음, 일단은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취업 한파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물론 이제 취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취업 자체가 문제겠지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불안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취업을 고민하신 분 입장에선 더 위축되니까 그 부분 좀 생략하고 채용이 축소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런 분위기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저는 질문이 너무 사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좋지 않고 좀 무거운 질문인 건 알지만 이 질문에 참 좋은 그래도 어,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본 게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린 이유가 음, 사실은 이 길에 대한 고민,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정말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항상 늘 고민하는 거. 심지어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그 넥스트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어떻게 딱,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얘기, 물론 이 질문은 한 사람이 하셨지만 이게 상황마다 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저는 참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분명히 제가 학창 시절 학교 다닐 때 뭐 뭐라고 하죠? 문과, 이과 그러니까 이공계 깊이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공계 깊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 뭐 의대나 뭐 다른 쪽 특히 이제 공무원 10년 전에 공무원 최근에도 올렸지만 100대 1까지 갔었던 뭐 150대 1도 있었다고 해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최근 추세로 뭐 10대 1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자, 이공 깊이였고 분명히 공대도 깊이가 있었고 개발자도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3D라고 해서.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핫한 어, 업이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뭐 개발자가 좋다, 공무원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변화는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잘 찍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엄청 신중하게 골라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저는 더 개인마다의 상황 또는 본인의 성향 그리고 본인의 목표 그건 너무 다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취업을 놓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는 이거는 이제 뭐 제 생각이에요. 조금 눈높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저는 IT 개발자들은 충분히 본인이 얼마든지 경력과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좀 더 좋은 회사에 기회가 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기도 좀 상황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쌓았냐에 따라 다르고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덜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을 빨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좋겠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금 가능한 곳으로 취업을 할 수만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좀 목표라는 게 있고 그 목표가 안 됐을 때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기간을 좀 오래 갖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기간보다 빨리 어딘가 들어가서 자기의 경력을 쌓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 의외로 의외가 아닌가 당연한가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일을 겁나 하고 싶었는데 일을 막상 하면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 회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불만이 많아요. 저도 많고요. 근데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킨다고 일을 좀 그런데 그거를 어, 사실 저도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오지랖인데 그냥 배운다는 마인드로 그냥 나는 계속 여전히 취준생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마인드면 어떨까? 돈 받고 일 배우러 왔다.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마인드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하실 건데 입사를 하면 좀 입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좀 문턱을 낮춰서 들어간 회사에 내가 공부하러 배우러 그리고 좀 마인드 자체는 아직도 나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 또한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회사를 뭐 2년 정도 다닌다고 했을 때 2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자격증도 따고 뭐 개발 공부도 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도 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마인드 저는 일단 물론 이게 이제 약간 취업을 해서의 얘기도 걸쳐 있지만 일단 문턱을 좀 눈 높이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 중에 하나니까 그런 생각과 플러스 해가지고 좀 배우는 마인드, 좀 내가 이거를 좀 잘 습득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아니 이래야 되지만 조금 좋은 기회를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열심히 살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이제 그 느낌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사는 요새는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약간 이거는 인문학적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대학을
학창 시절에는 목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도 이제 취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취업을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됐어요. 제 주변에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도 하고, 뭐, 사실 끝까지 다 갔죠. 뭐, 물론 임원까지 가진 못했어도, 뭐, 부장도 달고, 뭐, 이 정도면 뭐, 직장 생활로서, 그리고 뭐, S사 다니고, 뭐, H사 다니고, 다 잘 하고 있어요. 애들도 키우면서. 근데, 음,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승진도 잘 됐는데도, 이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고민 덩어리예요, 거의. 엄청 고민이 진합니다.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얘기해요. 무슨 고민인가 봤더니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냐면 지금 라이프가 40대 중반부터 요즘 뭐 희퇴를 받고 있고 뭐 하니까 50대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희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퇴직이잖아요. 50대 후반 가면. 물론 이제 여기까지 생각은 아직 안 하시는 게 맞고 취업까지만 생각하셔도 된 상황이시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철학적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인생 자체가 좀 빡세요. 예, 대학 들어가려고 엄청 하고 취업하려고 엄청 하고 이제 회사에 적응하면서 승진하려고 엄청 해도 또 자식에 대한 진로를 고민하면서 또 다른 고민으로 또 시작이 되고 인생 후반으로 또 어떻게 지낼까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고민의 연속인 것 같다. 미안해요. 취업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인생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오지랖이에요, 사실. 제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이게 외국계 분위기도 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데 음, 네, 고민이 됩니다로 끝나면 참 좀 힘드니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 길에 대한 고민을 참 프로 고민러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뭐 S사를 다녔고 10년 넘게 다녔고 어떻게 보면 편안했죠. 전 특진도 했습니다. 부장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외국계를 다니고 있고 뭐 연봉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어떻게 세컨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지나는 날들보다 아름다웠던 날들, 누려야 했을 날들보다 고민한 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애기들도 이제 조금 더 컸지만 정말 너무 이뻤을 때 4살, 5살. 지금 사진 보거나 이제 영상을 그래도 좀 찍어놔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도 나름의 고민으로 좀 찌들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 거야. 나 자신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봤더라면 조금 누릴 수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절박한 시기에 제가 해드릴 얘기는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어, 젊음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을 지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좀 취업을 했지만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저 또한 지나왔던 과정인데 그 곳곳에서 조금 누릴 만한, 누린다는 표현이 막연히 그냥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시절 있잖아요. 대학 시절, 학창 시절. 뭔가 그래도 회사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그런 신입 사원의 시절. 그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신혼 때 뭐 예를 들면 애들을 낳고 막 기르고 있으면 육아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이쁜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왜 그런 얘기를 또 했냐면 부장님이 되시고 4, 50대가 되고 심지어 60, 70대가 돼서 뭐
모든 것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마저도 또 앞날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고민만 하다 끝나야 되는 건가? 물론 이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절한 고민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고민만으로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깔고 싶었어요. 예, 깔은 얘기고요. 핵심은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지나도 또 고민의 연속이다라는 거를 좀 전제하고 싶고요. 예, 어, 좋은 회사의 부장님들도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릴 키워드는 뭐냐면, 저는 뭐 조금 거창하지만, 오늘이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오늘. 한번 좀 지우고 크게 한번 써볼게요. 오늘이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현재라는 얘기도 쓰더라고요. 자, present, 뭐 선물이라고 하죠. 현재. 뭐 영어는 패스. 자, 오늘이라고 저는 차라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내일에 속고 산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뜻을 듣고 딱 와닿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일은 없어요. 그죠? 우리 머릿속으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인데, 미래인데, 오면 오늘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오면 오늘이야.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일종의 공포, 지금 힘듦?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밥 세 끼니를 못 드셔가지고 힘든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있대요. 그리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근데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 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면 살아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면 사는 건 맞는데, 그런 걱정과 고민으로 오늘을 채워버리면 사실은 내일 또한 없는 거고, 다시 오늘이 되면, 내일이 이제 땡겨 와서 자고 나서 오늘이 됐을 때 오늘 또한 걱정과 고민으로 채워버리면 오늘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 안 될까? 그냥 오늘에 집중해보면 안 될까? 그냥 오늘 내가 쥐고 있는 그거에 그냥 집중해버리면 안 되나? 내가 오늘 뭐 책을 보고 있다. 아니면 뭐 준비하고 있다. 저는 요즘 이제 조금, 다른 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그 준비하는 거를 하면 안 되나? 내가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그걸 해버리면 안 되나?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걸 하고, 그냥 오늘 공부할 계획이었다. 공부해버리면 안 되나? 물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럴 시간도 있지만, 그건 좀 따로 잠깐 하고 뭐 적어놓고 접어놓고 그냥 하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일을. 저 요즘 좀 소일거리일 수도 있고 저의 비전일 수도 있지만, 약간 번역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책들이 좀 있어서.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또 많아요. 아까 같이 그 회사 잘리면 어쩔까, 뭐 아니 푸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뭐 고민도 되게 많죠. 그러면 과연 이 나이에 또 어디를 가나, 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보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적어놓고, 엄청 고민스러워 그러면서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접어놨어. 저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그 노트, 컬러 노트라고 제 평생 거의 10년간 쓰고 있는 노트가 있는데, 여기 엄청 적어놔요. 뭐 고민도 적어놓고 생각도 적어놓고 막 적어놓고, 적어놨으니까 일단 요 고민을 더 한들 답이 없기 때문에 딱 접어놓고 그냥 그 번역을 그냥 했어요. 그냥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긴 했는데, 오늘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를 이제 지금 이제 12시가 넘은 상황인데 마감하는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그거 몇 페이지 그래도 번역한 거 어, 그리고 고민은 이제 적혀 있고 되게 다시 보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을 뺏겨버리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의 고민에 오늘을 뺏겨버리면 누가 오늘을 내 오늘을 누가 주나요? 뭔 얘기야 이게. 자, 하여튼 그 내일은 그냥 내일 오면 담담하게 좀 맞이하고 다시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한 그 것들을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시대를 진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모두가 다 어려워요. 정말 그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러면요, 고민만 했던 사람보다 그래도 하루하루 준비했던 사람들이요,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저도 그래도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콕 집어서 뭘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걱정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걱정이 왜 안 돼요? 지금 걱정돼요. 저도 하루하루가 지금.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걱정마저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장황했죠. 그냥 마인드 얘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워드를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그리고 뭐 거의 결이 비슷하고 마찬가지인 고민들 그리고 상황은 뭐 거의 다 힘들 수 있는 상황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뭐 감히 제가 조금 더 선배일 수도 있는 상황도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힘듦은 제가 그 인사말에도 그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좀 조금 더 첨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부디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간혹 아니 종종 조금 벅차는 일들이 다가오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또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하면은 고민이 어차피 아니에요. 그럴 정도였으면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일상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인드가 거의 무너지고 그 멘붕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것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그래도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해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그렇게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래요. 거기에다 대고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지만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멍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이 돼요. 힘들 수 있다. 충분히 힘들 수 있고 그냥 그거를 좀 견뎌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치만 이제 그런 생각이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다.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성공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잘 버텼으면 좋겠다. 잘 견디고 버티고 해서 그 자리를 좀 더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 자리를 지키고 내 노력들을 연결해서 해야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오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화이팅 뭐 이런 건 못해 드렸지만 그냥 고민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막막함 충분히 이해되고 정말 손에 안 잡힘도 이해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래도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목표로 했던 거 꾸준히 해보는 거 그리고 그냥 오늘에 좀 더 집중해보는 거 그 부분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T 업계에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것도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해온 것도 뭐 쉽고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꽤 많았으니 어, 그렇게 견뎌 보시라고 그리고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겨울입니다. 네, 추운 겨울은 맞고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래도 걸을만 하고 따뜻하게 입으면 그래도 또 겨울이 지나갈 수 있고 조금은 그래도 좀 지낼 만한 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네요 이거 거의. 멋있으려고 한 말 절대 아닌데 생각나는 그냥 그런 표현이고 또 다시 겨울이 옵니다. 여름이고 가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겨울이 옵니다. 예, 인생에 힘듦이 요것만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던 그 힘듦이 또 옵니다. 이건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이클이 또 있어요. 그냥 그런 또 다른 힘듦이 오는데 그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대학생이 고민하는 것, 직장인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은퇴할 나이에 고민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게감이 제 느낌에는 좀씩 더 커져요, 오히려. 왜냐면 자식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는 내 고민 플러스 자식 고민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런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춰 나가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힘듦이 오지 않길 바라는 것도 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힘듦이 오더라도 내가 좀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왜 과거에 이런 일들 되게 어려웠는데 좀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에서는 좀 덤덤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내가 또 견뎌야지라는 것들이 조금씩 더 쌓이면 견고해지고 조금씩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오질러 플러스 뭐, 뭐 그냥 주저리 플러스 저 나름대로의 또 푸념 플러스 그냥 뭐 이런 질문이 왔기도 하고 이 질문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고 또 제가 뭐 조금 뭐 감히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좀 생각나실 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추운 겨울을 좀
같이 잘 견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맺는 게 좀 아쉬워서 말이 나중에 좀 깔끔하게 못 끝냈네요. 오늘이라는 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 이 시기 또한 이 시기를 준비로서 견디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자. 네, 이상 라디오 모드였고요. 다음에도 또 인생의 어떤 라디오 모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잘 견디셔서 좋은 일로 이 힘듦을,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또 좋은 성장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